상속 싸움에 치매 걸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주식 2억, 총 재산 25억을 가진 82세 박철수 할아버지. 지금은 요양병원 치매 병동에 계십니다. 아들 삼형제 이름도 모릅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3년 전만 해도 정정하셨습니다. 신문 읽고 바둑 두고 등산 다니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남이 울며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재산 때문에, 상속 싸움 때문에. 상속 싸움이 아버지의 뇌를 파괴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소재 요양병원 치매 병동. 82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큰아들이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큰아들. 할아버지는 빈 눈으로 쳐다봅니다. 누구세요? 둘째 아들이 울먹입니다. 아버지, 저 영수예요. 둘째. 모르겠는데요. 막내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더니 웃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잘생겼네요.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중증 알츠하이머입니다. MMS 인지 기능 검사 점수 3점. 30점 만점에 3점입니다. 거의 모든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큰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치매가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된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차트를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으셨네요. 가족 간 갈등, 스트레스성 치매는 진행이 매우 빠릅니다. 세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가을, 박철수 할아버지는 79세. 매일 아침 6시 기상, 한강 산책 1시간, 신문 읽고 바둑 두러 경로당, 저녁엔 아내와 드라마 시청, 건강검진 결과도 완벽,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인지기능검사 MMSE 28점 정상 24점 이상. 의사가 말했습니다. 90세까지 문제 없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대치동 아파트에서 아들 3명 모두 성공했고 손주 5명 모두 건강했고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복받은 인생이야. 하지만 행복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상속 얘기 좀 하려고요. 그 순간 박철수 할아버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53세. 대기업 부장 출신, 최근 명예퇴직. 퇴직금으로 사업 시작했지만 실패.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빚이 좀 있어요. 얼마나? 5억이요. 할아버지가 놀랐습니다. 5억이나? 네.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을 좀 받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것이 될 거잖아요. 형제들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주시고.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을. 그리고 나 돈 필요해. 병원비도 들고. 아버지는 건강하시잖아요. 아파트 한 채 20억이면 형제당 6억씩이에요. 제 빚만 갚아도 되는데. 안 돼. 그건 나랑 내 엄마가 살 집이야. 그럼 예금이라도요. 3억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네 동생들은 어떡하고. 니만 돈 필요한 줄 아냐?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집이라도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증여하시면 세금 적게 내잖아요. 당장 나가.
큰아들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알았어요.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영수 49세. 자영업자 식당 운영. 코로나로 매출 급감.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상속 얘기하셨다고. 네 형이 미쳤어. 나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이야. 아버지, 근데 형 말도 일리 있어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 아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식당이 어려워서 돈이 좀 필요해요. 너마저. 형만 도와주시면 안 되죠. 저도 아들인데. 공평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일 후. 이번엔 막내가 왔습니다. 박경수 45세. 공무원 안정적. 하지만 강남 아파트 사고 싶음. 아버지, 형들이 다 얘기했다면서요? 저도 할 말 있어요. 너까지? 아버지, 저만 빼면 섭섭하잖아요. 형들은 다 도와주시면서 저는요? 저도 아파트 사고 싶어요. 전세 사는 거 창피해요.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희들이 뭐가 아쉬워서. 다 잘 살고 있잖아.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서울 집값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요. 증여해 주세요. 세 아들 모두 돈을 요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3개월. 아들들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큰아들. 일주일에 이번 전화. 아버지, 빚 독촉 들어와요. 제 인생 망치실 거예요? 둘째. 일주일에 3번 방문. 형만 도와주시면 저는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막내. 매일 카톡. 형들은 다 받으면서 저만 빼요? 저도 아들인데.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살도 빠지고. 아들들 때문에. 상속 타령만 해. 그럼 그냥 나눠주지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 돈 다 주고 나중에 애들이 안 챙겨주면?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지금 보니까 돈밖에 모르던데. 할아버지는 우울해졌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설명입니다. 가족 갈등은 노인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 1.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2. 해마기억 담당 부위 손상. 3. 신경세포 사멸 가속화. 4. 알츠하이머 위험 3배 증가. 특히 가족 갈등은 배신감 극심한 스트레스, 매일 반복 만성 스트레스, 도망갈 곳 없음 무력감.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도인지장애 발생 확률 70%, 치매 진행 속도 2배, 우울증 동반율 90%. 통계를 보면 가족 갈등 있는 노인 치매 발병률 45%, 가족 화목한 노인 치매 발병률 15%, 3배 차이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상속 압박 3개월 차.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목요일? 수요일이에요. 아, 그래? 헷갈렸네. 다음 날 경로당 친구가 물었습니다. 철수야,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뭐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어제 같이 고기 먹었잖아. 그랬나? 기억이. 친구가 농담했습니다. 야,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농담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집에서 지갑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지갑 못 봤어?
아침에 현관에 두셨잖아요. 그래, 기억이 안 나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자꾸 깜빡하시네요. 병원 한번 가볼까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2월, 큰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상속건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상속? 큰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달에 얘기했잖아요. 제 빚 문제.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큰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며칠 후, 새 아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둘째, 응, 나도 느꼈어.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막내, 설마 치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치매면 법적 능력이 없어져. 증여도 못하고 유언도 무효야. 둘째가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재산 다 묶이는 거야. 막내가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 데려가서 검사해봐야 해. 치매 진단 나오기 전에 증여받아야 돼. 새 아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챙길지를. 3월, 아들들이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난 괜찮은데.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신경과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MMS이간이 정신상태검사. 결과 23점. 정상은 24점 이상. 경도인지장애 초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입니다. 치매 전 단계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아들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직 경도인지 장애야. 치매는 아니야. 법적 능력은 있어. 지금 빨리 증여받아야 돼.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는 말 안 하는 거야? 막내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말하면 무서워하시고 스트레스 받잖아. 그냥 모르게 하자. 새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 정상이래요. 다행이다. 걱정했어. 할아버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상속 압박을 더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증여 서류 좀 써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요.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강 산책도 끊었습니다. 경로당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봤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요즘 왜 안 나와? 바둑 들어와. 가기 싫어. 무슨 일 있어? 아들들이 날 괴롭혀. 친구가 놀랐습니다. 뭐? 자식들이 왜? 돈 달라고. 매일. 그 나쁜 놈들. 늙은 부모 괴롭히고.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나 이제 죽고 싶어. 야, 정신 차려. 무슨 소리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설명입니다. 우울증은 치매를 급격히 진행시킵니다. 우울증 치매 진행 경로. 1. 우울증으로 뇌활동 감소. 2. 해마부피 20% 감소. 3.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4. 뇌세포 사멸 가속화. 5. 인지기능 급격 저하. 특히 노인 우울증은 가면 우울증 마이너스 우울하다고 말 안함. 신체 증상으로 나타남 식욕 저하 불면. 자살 위험 3배. 치매 발병률 2배.
통계. 우울증 있는 경도인지장의 50%가 2년 내 치매. 우울증 없는 경도인지장의 20%가 2년 내 치매. 2.5배 차이. 박철수 할아버지는 경도인지장의 MMSE 20점. 극심한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치매 진행 속도가 5배 빨라집니다. 할아버지의 뇌는 빠르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월 상속 싸움 시작. MMSE 23점 경도인지장의 초기. 일상생활 가능. 기억력 약간 저하. 10월 7월 후. MMSE 12점 중증 치매. 일상생활 불가능. 가족 얼굴 구분 어려움. 7개월 만에 11점 하락. 정상적인 치매 진행은 1년에 2-3점 하락. 할아버지는 4배 빠른 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새로운 증상들. 10월 초. 아내 얼굴을 못 알아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보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요? 아내는 울었습니다. 10월 중순. 집 화장실을 못 찾음. 화장실이 어디예요? 40년 산 집인데. 10월 말. 밥 먹은 걸 기억 못함. 아침 먹고 10분 후 밥 안 줘요? 배고파요. 11월. 옷 입는 법을 잊어버린. 바지를 머리에 씀. 셔츠를 거꾸로 입음. 11월 중순. 대소변 실금 시작. 화장실까지 참지 못함. 11월 말. 길을 잃어버림. 아파트 1층에서 집 못 찾음. 아내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10분도 둘 수 없었습니다. 11월. 아들들이 할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큰아들 아버지. 저예요, 민수. 할아버지. 누구세요? 큰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 못 알아들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둘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저희 어릴 때 사진이에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더니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들. 새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와서 둘째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치매네. 어떡해? 막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증여도 못 받겠네. 법적 능력 없어. 큰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진작 증여해 주시지. 이제 다 소용없잖아. 재산은 어떡하고. 둘째도 불평했습니다. 요양병원비만 엄청 들겠네. 우리 재산 다 날리겠어. 막내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 보호하는 방법 없나? 신탁이나 그런 거. 새 아들은 아버지 건강을 걱정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걱정했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상속 타령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큰아들이 항변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 목 달라고 한 건데.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것도 건강하실 때 재산 달라고 괴롭힌 게 잘한 거야. 아들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받을 건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아내는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눈 못 댐. 대소변 수발. 옷 입히기, 밥 먹이기. 배회 방지. 아내도 78세. 체력이 한계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서류에 사인하면서 아내는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집에서 못 모셔서. 할아버지는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채로. 병실에 들어가는 할아버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으니까. 아들들은 입소비를 계산했습니다. 월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 10년이면 4억 8천만 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래 사시면 재산 다 없어지겠네. 둘째가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 평균 생존 기간이 7년이래. 3억은 병원비로 나가겠네. 막내가 말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수도. 순간 세 아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한 건지.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최종 설명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치매는 스트레스 유발성 급속 진행 치매입니다. 정상 치매 진행.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3년.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3년.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3년 총 9년. 박철수 할아버지. 경도인지장애 중증 치매 7개월 12배 빠른 진행. 원인 1. 만성 극심한 스트레스 가족 갈등. 2. 중증 우울증 자살 충동. 3. 수면장애 불안. 4. 영양 부족 식욕 저하. 5. 사회 고립 친구 단절. 이런 케이스를 악성 치매라고 합니다. 예방 가능했을까? 100% 가능했습니다. 만약 가족이 상속 압박을 안 했다면,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우울증을 치료했다면, 경도인지장애에서 멈췄을 가능성 80% 최소 5-1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음. 결론 가족이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칼로 찌른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뇌를 파괴한 겁니다. 7개월. 상속 싸움 7개월 만에 건강했던 할아버지는 중증 치매 환자가 됐습니다. 2023년 2월. 요양병원 입소 2개월 차. 아내가 집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서재 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 2022년 9월 작성. 할아버지 필체.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나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죽은 후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아파트 20억 사회복지법인 애 기부 저소득 노인 무료 케어센터로 사용. 예금 3억 치매 연구재단의 기부 치매 치료 연구에 사용. 주식 2억 고독한 노인 돌봄 단체의 기부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에 사용. 아들 3명에게는 각 1,000만 원씩만 상속. 이유 아들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재산만 원했다. 나의 건강, 나의 행복은 관심 없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내 아들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내 재산은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 2022년 9월 15일 박철수. 아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통쾌한 결정을 하셨네요. 애들 혼 좀 나겠어요. 다음 날. 아내는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희 아버지 유언장이 나왔어. 아들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큰아들 유언장이요? 뭐라고 쓰셨어요? 둘째. 재산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내 공평하게 나눠주신 거죠? 아내가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새 아들은 빠르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부.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25억을 기부. 우린 각 1천만 원. 이건 말도 안 돼. 둘째가 유언장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건 무효야. 무효.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리 없어. 치매였잖아. 막내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자. 이건 부당해.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2022년 9월에 작성됐어. 그때 아버지 MMSE 점수 20점. 법적으로 유언 능력 충분해. 그리고 공증까지 받으셨어. 법률적으로 완벽해. 소송해봐야 소용없어. 큰아들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도 아들인데 재산 받을 권리 있잖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권리?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뭘 해줬는데 권리? 아버지 건강하실 때 상속 타령하면서 괴롭힌 것밖에 없잖아.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치매 걸리신 거 너희들 때문이야. 그런 너희들이 무슨 권리? 아들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23년 6월 박철수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2세. 장례식장. 아들 3명은 왔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분노만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유언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20억 사회복지법인의 기부 박철수 어르신 무료 케어센터 설립. 매년 100명의 저소득 노인 무료 돌봄. 예금 3억 치매 연구재단 기부 박철수 치매 연구기금 조성 스트레스성 치매 연구에 사용. 주식 2억 독거노인 돌봄 단체 기부 방문 서비스 확대. 할아버지의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 재산 전액 기부. 가족 갈등 극복.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아신 분. 하지만 아내만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부하고 싶어서 기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욕심 많은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을. 돈이 전부가 아니야. 가족이, 사랑이, 건강이 더 중요해. 너희들이 그걸 깨닫길 바란다. 아들 3명은 각 1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25억 중 3천만 원. 그들은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상속 타령 안 했다면, 아버지 건강을 먼저 생각했다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재산은 사라졌고 후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속 갈등과 치매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 서울대병원 2023. 상속 갈등 있는 가정의 노인 치매 발병률 43%. 상속 갈등 없는 가정의 노인 치매 발병률 15%. 3배 차이. 스트레스와 치매 진행 속도. 극심한 스트레스 치매 진행 속도 5배. 우울증 동반 치매 진행 속도 3배. 가족 갈등 치매 진행 속도 4배. 세 가지 합치면 12배 빠른 진행. 상속 갈등 통계 한국. 상속 소송 건수 연간 3만 5천 건. 가족 갈등으로 인한 단절 40%. 상속 후 형제 연락 끊김 60%. 노인 자살 원인 1위 경제적 어려움 40%, 2위 건강 문제 30%, 3위 가족 갈등 20%. 박철수 할아버지는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속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 살아계실 때 대화하기. 언젠가 생길 일로 회피하지 말기. 부모님 의견 먼저 듣기. 형제들과 함께 대화하기. 2. 재산보다 건강 먼저.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최우선. 상속받아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의미 없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님은 못 돌아옴. 3. 압박하지 않기. 증여해주세요. 강요 금지. 부모님이 결정할 문제. 재산은 부모님 것, 자식 것 아님. 4. 공정한 분배 원칙 세우기. 균등 분배 vs. 돌봄 노동 고려. 형제들끼리 미리 합의. 부모님께 부담 주지 않기. 5. 유언장 작성 권유.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공증 받기. 정기적 업데이트. 6. 재산보다 추억 만들기. 부모님과 시간 보내기. 여행, 외식, 대화. 돈보다 사랑이 중요. 7. 전문가 상담.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가족 상담사. 갈등 초기의 해결. 치매 예방의 핵심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치매 예방 5대 원칙. 1. 스트레스
스트레스 줄이기 가장 중요. 가족 갈등 피하기. 평화로운 노년. 행복한 일상. 2. 사회적 교류. 친구 만나기. 동호회 활동. 경로당, 복지관 이용. 손주와 시간 보내기. 3. 두뇌 활동. 신문 읽기. 바둑 장기. 새로운 것 배우기. 악기 외국어. 4.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 수영, 등산. 5. 건강한 식습관. 지중해식 식단. 오메가3 등 푸른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 과도한 음주 금지.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평화. 통계가 증명합니다. 가족 화목한 노인 치매 15%, 가족 갈등 있는 노인 치매 43%, 운동, 식단, 두뇌 활동 다 해도 가족이 스트레스 주면 소용없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운동했습니다. 신문 읽고 바둑 뒀습니다. 건강검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갈등으로 7개월 만에 중증 치매가 됐습니다. 결론, 부모님 건강의 1순위는 스트레스 없는 가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실 권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건데 이 생각이 부모님을 죽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재산 얘기 꺼내는 것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당신 재산이 필요해요. 상속받고 싶으세요? 그럼 부모님께 잘하세요. 사랑으로 모시세요.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편안하게 오래 사시면 자연스럽게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압박하고 스트레스 주면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됩니다. 치매 걸리고 요양병원비로 재산 다 쓰고 유언장으로 기부하고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탐욕이 탐욕을 망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세대에게 말씀드립니다. 재산 때문에 자식들과 싸우지 마세요. 자식이 재산 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나 살아있을 동안 쓸 돈이야. 내가 받을 돈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그때 생각해봐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 하셨습니다. 낳아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이제 자식들은 독립한 성인입니다. 부모님 재산에 의지할 권리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자식들이 압박하면 과감하게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럼 자식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부모님의 노년은 부모님 것입니다. 자식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건강했던 79세 노인이 상속 압박 7개월 만에 중증 치매 환자가 됐습니다. 재산 25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아들들은 각 1천만 원씩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부모님의 건강, 가족의 평화, 서로의 사랑. 이것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의미 없습니다.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사랑하세요. 존중하세요.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재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한 가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박철수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천 가족이 상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